네, 반갑습니다. 안대리입니다. 오늘은 워렌 버핏이 달러가 위험에 있다고 경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 있는 한국 원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25년에 워렌 버핏 주주서한을 작성을 했습니다. 워렌 버핏은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상장사의 회장 겸 그거죠. 근데 얘가 이제 매년마다 주주들에게 편지를,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미국 달러 가치에 대해서 좀 경고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리석음이 만연하면 미국 달러의 가치가 보존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했고, 미국의 역사 동안 그러한 벼랑에 가까이 간 적이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무모한 관행이 습관화가 되었다고 언급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저는 이 일부 국가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남미나 터키 같은 국가뿐만 아니고 선진국의 일부 국가들도 저는 이런 무모한 관행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워렌 버핏 말은 이렇게 하지만 버핏은 현재 투자하는 국가가 거의 미국에 한 95% 이상 투자하고, 독일에 좀 투자하고, 일본에 좀 투자하고, 영국에 조금 투자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버핏의 재산은 싹 다 미국 달러라는 말인 거죠. 여기서 보다시피 어리석음이 만연하면 화폐의 가치가 증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기가 그나마 미국이 어리석은 짓을 좀 덜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버핏의 행동을 일본에는 투자하고 있지만 엔의 가치는 일본 정부의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유지될 수 없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 근데 물론 엔화도 원화에 비하면 훨씬 낮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명심을 하셔야 되는. 우리는 항상 좀 한국 언론들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해왔죠. 미국의 어떤 달러가 남발돼서 한국은 되게 건전한데 미국은 기축통화의 지위를 잃어버린다, 부채가 많다, 이제 이런 헛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지폐의 가치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이거든요. 공급이, 수요는 미국 달러가 훨씬 많죠. 근데 수요는 무시하고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미국의 달러는요 굉장히 적게, 이게 미국의 광의 유동성을 미국의 GDP로 0.7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GDP가 100만 원이면은 지금 미국에 돌아다니고 있는 달러는 총 70만 원밖에 안 된다는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통화 공급이 되게 타이트한 국가가 미국이에요. 경제 성장하는 거, 이런 국가이기 때문에 저는 워렌 버핏이 이 달러로만 본인 자산을 거의 95%, 99%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2019년에 나온 주요국 GDP 대비 통화량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 명목 GDP 대비 광의통화 M2인데 홍콩은 좀 예외죠. 이쪽은 금융형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GDP는 낮고 통화량은 많겠죠. 여기를 빼고 하면 일본이 생각보다 M2 대비 GDP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어마어마한 대출로 이제 M2가 많이 늘어난 거고, 중국도 생각보다 엄청, 한국이 151%가 되고 세계 평균이 124%가 됩니다. 근데 OECD 평균은 116%밖에 안 되고요. 미국은 지금 90%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미국의 달러는 미국의 GDP 성장 대비해서 지금 18년 대비 현재 25년에 더 적게 공급이 된 상황입니다. 반대로 이거 보면 나오죠. 주요국의 GDP 대비 통화량 비율이라고 하면 미국은 지금 굉장히 뒤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미국이란 국가에 대해서 뭔가 소비도 엄청 많고 돈을 좀 막 쓰고 달러를 막 찍어낸다, 이런 식으로 정작 일본, 중국, 한국이 세계 평균 대비 통화량을 어마어마하게 찍어내는 국가. 경제는 거의 성장을 특히 못하고 있죠. 한국이나 일본이나 1%, 2%대 성장하는 주제, 통화량을 어마어마하게 찍어내는 국가. 이거를 비율로 비교를 해보잖아요. 그럼 미국의 명목 GDP와 M2, 한국의 명목 GDP와 M2, 한국의 M2 통화량, 즉 원화의 발행량, 경제 규모 대비해서 미국의 2배가 넘어요. 보면 전 세계로 원화를 공급할 수 있는 가축 통화는 원화가 맞는 것 같기도 하죠. 알고 계셨나요? 미국이 지금부터 달러를 2배로 찍어도 한국의 비율에 못 따라오게 됩니다. 한국은 참고로 금융형 도시국가는 아니죠. 인구 5천만의 그냥 평범한 국가죠. 근데 그 국가 통화량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이 M2의 근원은 대출이에요. 가계,
대출 그리고 기업 대출. 그러니까 한국은 가계와 기업이 엄청난 대출을 내서 M2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는 국가는 거리가 있는 국가입니다. 한국은 전혀 건전한 국가가 아니고 한국의 원화는 전혀 안정.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여기서 볼 수 있는 사실이 되게 재밌죠. 장기 통화량 M2를 봤을 때 거품이라고 보는 미국의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52조 달러, 미국의 GDP는 30조 달러 해서 총 17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거품이고 버블이고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는 미국의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52조 달러고요. 미국의 GDP는 이제 이게 버핏 지수라고 해서 뭐 GDP 대비 몇 프로가 되면 거품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근데 미국의 빅테크들과 많은 해외에서 어마어마한 달러를 벌어오죠. 예, 거의 뭐 절반 이상이 미국 외에서 하는 매출인 거고요. 예, 미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북미 이외에서도 어마어마합니다. 뭐 한국에서도 뭐 쉑쉑버거 엄청 많죠. 맥도날드도 있고 슬라도 팔리고 뭐 그렇잖아요. 애플 아이폰은 뭐 얘기할 것도 없는 거고요. 근데요, 여기서 재밌는 게 이제 한국의 국부 중에 제가 70%가 부동산이라고 한번 말씀드렸어요. 한국의 토지 및 주택을 포함한 그 총액은 GDP 대비, 참고로 항상 언론이 거품이라고 하는 미국의 주식시장은 총 113%거든요. 한국은 748%입니다. 이거 혹시 아셨나요? 예. 한국의 부동산 자산은 1경 7천조 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GDP는 약 2272조 원 정도가 되는데, 한국의 부동산 자산의 전체 시가총액 대비 한국의 GDP는 7.705. 우리가 왜 급여보다 집값이 비싼가? 뭐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요, 말도 안 되는 통화량 대비해서 엄청난 대출을 발생을 시켜서 부동산을 억지로 부양하는 가인 거고요. 그 부양의 결과가 이 750%의 GDP 대비 비율이 되는 겁니다. 아까 미국은 173%였죠. 근데 이런 국가의 자산을 팔아서 건전한 자산을 사는 게 어리석은 투자인. 엄청난 거품을 쫓치고 건전한 자산을 롱을 치는 게 부자로 빨리 가는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밸류에이션이 전혀 안 되는 자산인 거죠. 그냥 앞으로 더 올라간다는 대중들의 믿음인 겁니다. 미국의 주식 세계적인 헤지펀드, ETF, 뭐 개인도 있고 전 세계 연기금도 있고 해서 고평가된 자산, 말도 안 되게 공매도가 들어와서 바로 폭락을 해버리는 굉장히 효율적인 시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한국의 부동산은 어떤가? 다 개미밖에 없죠. 그러니까 개미가 만들어놓은 엄청난 모래성이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인 거예요. 750%. 그러니까 이게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 근데 지금 이걸 사서 돈을 벌 수 있을? 저는 문제는 그거라고 보거든요. 내가 이걸 지금 사서 돈을, 그거는 저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계속 뭐 런던이나 일본하고도 이제 비교를 하시는데, 이제 워렌 버핏은 참고로 그 일본의 엔화조차도 통화량이 너무 많다 해서 투자를 전혀 안 하는 사람이니, 이 사람은 미국 달러가 딱 기준인 거고요. 그것보다 M2 통화량이 많거나 만약에 찍어내는 화폐든 절대 투자하지 않는 인간. 근데 보면요, 한국의 원화는 저는 엔화보다 훨씬 더 쓰레기라고 보거든요. 이게 22년에 조선일보에 나왔던 겁니다. OECD 국가 토지자산 비교라고 한, 한국이 영국보다 토지자산이 높습니다. 한국이 그래요 지금. 참고로 남한만 이건 포함이 된 거고요. 영국의 땅을 다 합하면은 한국의 2배. 그리고 뭐 지금 가격으로 쭉 가면은 25년에는,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는 일본을 초월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지금 초월이 된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남한을 팔면 호주, 영국, 독일을 살 수. 그러니까 지금 남한 땅 다 팔고 호주, 영국, 독일 사는 게 맞지 않나요? 만약에 살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다 팔아서 호주, 영국, 독일의 땅을 사놓으면 그게 훨씬 이득일 것 같아. 한국 뭐 여기 중국 옆에 있고 북한에 끼고 있는 데다가 완전 최악이, 아무리 봐도 한국에 이 정도의 금액이 있으면 무조건 다 팔고 나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국의 토지 자산은 영국보다 많습니다. 근데 보면은 한국의 GDP는 영국의 반토막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이 런던 부동산을 가지고 뭐 버블이다, 뭐 선진국 집이 비싸다, 뭐 이런 헛소리를 하시는데, 영국의 경제는 한국의 2배밖에. 그러니까 영국인들의 GDP, 소득 수준이 얼마나 영국이라는 국가가 뿜어내는 국부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이런 거죠. 근데 워렌 버핏은 참고로 파운드도 안 사요. 예. 보면 이제 좀 보이지 않나요? 이게 왜 워렌 버핏이 다 달러만 보유하는지 좀
보이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통계 대충 딱 봐도 딱 각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원화는 진짜 말도 안 되게 찍혀 있는 자산인 거고요. 앞으로 더 많이 찍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러한 750% 정도의 GDP 대 토지 및 부동산 자산의 비율은 저는 이게 인류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고평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튤립급이라고 저는 이 자산을 팔아서 미국에 있는 자산을 취득을 하는 게 굉장히 현명한 선택인 거죠. 미국 뭐 지금 조정 받아봐요. 얼마? 여기서 10% 20% 떨어지면 그만큼 더 사면 한국은 과연 지금부터 경제가 붕괴하고 이 구조가 붕괴한다면 이 750%의 GDP 대비 부동산 자산이 어디까지 빠질까요? 좀 무섭지 않나요? 네. 뭐 영국만큼 빠진다고 해도 350%까지 빠지는 겁니다. 올라봤자 10% 20%인 거고요. 그냥 뭐 대출 말고 순수하게 에코티만 봤을 때. 그리고 떨어지면 반토막이라니까. 영국도 비싸다고 지금 욕을 먹는데, 부동산이 런던의 주택 같은 게 비싸다고 욕을 먹고 있는데 그 수준의 비싼 수준까지만 가도 거의 반토막이라니까. 제가 왜 지금 뭐 한국의 정말 특이 지역, 뭐 핵심 압구정 이런 데 빼고 투자하는 게 되게 바보 같은 행동인지 좀 아시겠죠. 네, 이상입니다.